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직장에서, 동네에서, 모임에서.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아, 이 사람을 좀 더 일찍 알아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말이에요. 저도 6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좋은 사람도 만났고 실망스러운 사람도 만났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 꼭 봐야 할 포인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혜가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보다 훨씬 먼저 살았던 위인들, 역사 속 인물들도 똑같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실제 행동을 보면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단순히 명언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들 말이에요. 아마 들으시다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건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역시 위인은 위인이구나 하고 감탄하게 되실 수도 있고요. 사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옛 사람들의 지혜를 배워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 말이에요. 첫 번째로 봐야 할 것은 그 사람이 화가 났을 때 어떤 모습인지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분노는 바보들의 가슴 속에서만 살고 있다 고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역사 속 위인들을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링컨 대통령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링컨은 미국 남북전쟁을 치르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특히 북군 장군들이 계속 패배하고 정치적으로도 공격받고 정말 화날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었겠죠. 그런데 링컨에게는 특별한 습관이 있었대요. 정말 화가 나면 편지를 써서 감정을 다 쏟아낸 다음 그 편지를 서랍에 넣어두고 며칠 후에 다시 꺼내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그 편지를 찢어버렸다고 해요. 실제로 링컨의 서랍에서 이런 편지들이 많이 발견됐대요. 화가 났을 때 쓴 편지, 보내지 않음이라고 적힌 편지들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화는 내되 상대방을 해치지는 않는 거죠. 우리나라 세종대왕도 비슷했어요. 어떤 신하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화가 났을 때 세종대왕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지금 내가 화가 많이 났으니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화가 난 상태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 신하들이 전하, 그 신하를 벌하셔야 합니다. 라고 해도 하룻밤 자고 나서 생각해 보겠다 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하루 뒤에 차분한 마음으로 그 신하를 불러서 어제 내 말에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더라. 하지만 이 부분은 다시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이런 역사적 사례들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반성하게 됐어요. 저 역시 젊었을 때는 화가 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해버리는 편이었거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평소에는 정말 온화하고 친절하신 분이었는데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집에 와서 가족들한테 화풀이를 하시는 거예요. 특히 부인분한테 막말을 하고 아이들한테도 소리를 지르고 그런데 밖에서는 여전히 좋은 사람으로 통하셨거든요. 하지만 가족들은 그분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었죠. 결국 가정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반대로 이런 분도 계셨어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서 화가 많이 나셨는데도 끝까지 예의를 지키시더라고요. 정말 화가 나지만 당신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링컨이나 세종대왕과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생각했어요. 우리 조상들도 이런 걸 알고 계셨나 봅니다. 공자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군자는 화를 내도 위엄을 잃지 않는다.
그런데 공자 본인도 화를 안 낸 건 아니에요. 제자 중에 정말 못된 짓을 하는 친구가 있으면 호되게 꾸짖기도 하셨거든요. 하지만 그럴 때도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하는 말이다 라는 걸 분명히 하셨다고 해요. 화를 내되 사랑으로 내는 것과 감정으로 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요즘 시대에는 특히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SNS에 화난 감정을 그대로 올리는 분들도 많고 카톡으로 화난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링컨의 편지 쓰기 방법을 현대식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화가 나면 일단 메모장에 하고 싶은 말을 다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뒤에 다시 읽어보고 정말 보낼지 말지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화가 났을 때도 선을 지키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화가 나면 막말하고 상처 주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분이 있다면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화가 났을 때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걸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로 볼 것은 그 사람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입니다. 간디 선생님이 한 나라의 위대함은 그 나라가 동물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알 수 있다. 사람이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어요. 링컨 대통령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링컨이 노예 해방을 한 건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부터 링컨의 행동을 보면 정말 일관되게 약자를 배려했어요. 어린 시절 링컨이 친구들과 놀다가 개미집을 발견한 적이 있대요. 친구들이 개미집을 부수면서 놀자고 했는데 링컨만 안 된다. 개미들도 살 권리가 있다. 고 하면서 말렸다고 해요.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변호사 시절에 가난한 사람들의 변호를 무료로 해주는 경우가 많았고 대통령이 되어서도 백악관에서 일하는 하인들한테 항상 정중하게 대했다고 해요. 실제로 링컨이 암살당한 뒤에 백악관 하인들이 대통령님은 저희를 사람으로 대해주신 분이었다 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우리나라 세종대왕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글을 만든 것도 사실 약자를 배려한 거잖아요. 양반들은 한자를 배울 수 있었지만 일반 백성들은 글을 배울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신하들이 반대를 많이 했어요. 백성들이 글을 알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세종대왕은 백성들도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권리가 있다 고 하시면서 끝까지 밀어붙이셨어요. 그리고 평소에도 궁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잘 챙기셨다고 해요. 추운 겨울에는 너무 춥지 않느냐. 더운 여름에는 물을 충분히 마셔라. 이런 식으로 세심하게 신경 쓰셨다고 하거든요. 이순신 장군도 그랬어요. 전쟁 중에도 부하 장수들과 병사들을 정말 아끼셨잖아요. 난중 일기를 보면 부하가 아프면 직접 약을 구해다 주고 병사들 먹을 것이 떨어지면 자신의 것부터 나눠주고 특히 전투에서 죽은 병사들의 가족들을 챙기는 일도 빼먹지 않으셨어요. 전쟁 중인데도 누구누구의 가족들은 잘 지내는지 확인해라 라고 지시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순신 부하들은 목숨을 걸고 따랐던 거겠죠. 이런 역사적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현실을 돌아보면 정말 대조적인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런 광경 보신 적 있으시죠? 회사에서는 아주 공손한 분이 식당에 가면 직원분들한테 함부로 하는 경우 말이에요. 아니면 택시 타면서 기사님한테 반말하고 청소하시는 분들을 마치 없는 사람 취급하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교양 있는 사람은 지위나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한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예전에 지인분과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서빙하시는 분께 정말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하면서요.
그리고 주문할 때도 이거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은 세종대왕이나 링컨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지금까지도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중 한 분이에요. 조선시대 선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퇴계 이황 선생 같은 분은 종들을 대할 때도 반말을 안 하셨다고 해요. 수고하시오. 고맙소. 이런 식으로 존댓말을 쓰셨다는 거죠. 다른 양반들이 왜 종한테까지 존댓말을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같은 사람인데 왜 함부로 대해야 하는가? 라고 반문하셨다고 해요. 율곡이 이 선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실수를 해도 큰 소리 한번 안 내시고 오히려 괜찮다. 사람이 어떻게 실수 안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위로해 주셨다고 하거든요. 괴테라는 독일의 유명한 문학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의는 사랑에서 나오는 가장 가벼운 비지다. 참 좋은 말이죠. 모든 사람을 예의 있게 대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교양입니다. 학벌이나 재산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요즘에는 특히 배달기사분들, 택배기사분들 같은 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정말 고생하신 분들인데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이 많은 어르신한테도 존댓말 쓰시고 어린 친구들한테도 함부로 안 하시고 그런 분들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반대로 위아래를 가리면서 대하는 분들, 그런 분들과는 조심스럽게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링컨이나 세종대왕 같은 분들이 위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 그게 진정한 리더십이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봐야 할까요?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체크 포인트들을 정리해 볼게요. 주의해야 할 신호들, 식당이나 카페에서 직원들에게 반말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 택시나 버스 기사님께 무례하게 구는 사람, 청소하시는 분들을 마치 없는 사람처럼 무시하는 사람, 배달 기사님들을 귀찮아하거나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 나이 어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학력이나 직업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의 신호들,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사람.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인사를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주는 사람, 나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존댓말을 쓰는 사람, 작은 도움에도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노력하는 사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나 활동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 이런 신호들을 평상시에 관찰해 보세요. 특히 상대방이 의식하지 않는 순간의 모습을 보면 더 정확해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떠올랐다 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나는 어떤 모습일까 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댓글로 경험담이나 소감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역사 속 위인들의 지혜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링컨이나 세종대왕 같은 분들처럼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분들의 마음가짐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화가 나도 품격을 지키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이런 것들 말이에요. 다음 시간까지 오늘 이야기한 두 가지를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이런 기준으로 한번 관찰해 보시고요. 그럼 다음 콘텐츠에서 나머지 4가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